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돈에 대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주식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소액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파산을 갑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벌 수 없는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들. 70, 80대가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노인 일자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이제 후배가 창업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62인가에 달랑자 빌라, 그것도 싼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도 젊고 그 62, 3쯤 되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저 생활을 하는데 뭐 꿈이 없는 거지 60 초반에.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와이프가 고향이 김천인데 이 부부가 김천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나중에 연락이 와서 이제 밥 한번 먹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 시골에 그 집을 잘 지어놓은 집이 몇 억이 들어가야 될 집을 그 집터까지 해서 120평인가 해가지고 1억 3천에 이 집을 구입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시골에 가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집을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그 집을 살아요. 빈집 많습니다. 시골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일자리가 넘쳐나더래요. 둘이서 한 달에 500 버는 건 일도 아니더래. 왜 진작에 여기 오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근로소득 50만 원 정도를 서울에서 찾아낸다면 은행에 한 3억을 예금해서 받는 금액보다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가를 죽일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일을 하니까 추가 비용이 안 들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장년 워크넷,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HRDnet, 워크넷, 고용노동 뭐 이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다못해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도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공공근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담 얼마라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관리라고 했는데 자산관리를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하는 건데 특히 이제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초연금 제가 이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거 따로 20, 30분씩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연구를 해보니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70% 하위 70%가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10명이면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 70%의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은 213만 원 월 소득이 부부 가구는 340만 원 미만이면 매월 33만 4,81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이게 얼마 되냐면 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나이가 되고 소득 환산해서 받을 자격이 340만 원 미만이고 213만 원 미만일 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이게 평생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안 주는 거야. 내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집값이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소득 환산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탈락이 돼. 그러면 한번 탈락하면 못 받는 거다? 아닙니다. 요 기준이 매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락한다고 이제 이제 못 받는구나 하지 말고 뭐 그냥 매주 찾아다니면서 언제 줄 거예요? 언제 계산이 됩니까? 하고 자꾸 가서 괴롭혀라. 그러면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고급 차.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정리하고 작은 차로 바꿔 타면 좋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게 차는 연마다 감가상각이 있죠. 그래서 한 3년 탔어. 그러면 중고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시 되는 거야.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4%를 곱하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가 이 여러 그 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집값에서 5억이라고 한다면 주거 공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 스타디에 보시면 되고 주택연금도 있는데 이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리서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사는데 독박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불강역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요새 이제 개발된다고 난리치는데 조그만 빌라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것도 뭐 그 집값들이 뭐 한 1억, 2억 이상 넘어가지 않는 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양반들. 근데 80 넘은 양반들이 이빨 다 빠지고 하다못해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못 드시는데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근데 그 양반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자녀들 죽어야 된다는 거야. 당장 자기 이빨 다 빠져서 이빨을 자녀들이 해주냐? 못 해줘요. 해주고 싶어도 생활비 자기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우니까 못 해준다고. 여름에 와서 그 냉면 한 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할머니가 83 먹은 양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거예요. 80에 주택연금 가입하니까 이 양반이 90까지 산다면 한 7, 8년 받는 거죠. 55세에 주택연금 가입할 수가 있는데 55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주택연금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요. 한 20만 원 1억당. 그러면 60세, 65세, 70세, 75세 그 기준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80에 이 양반이 2억짜리 공시가의 빌라에 살고 계셨으니까 80에 월 100만 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100만 원 지원받으니까 목욕도 가시고 먹고 싶은 냉면도 드시고 얼굴이 뽀시해질 거야. 같이 불광댁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들이 물어본 거야. 아이 불광댁 뭐 좋은 일 있어? 나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냉면도 사 먹고 곡성댁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게. 용돈도 쓰시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집값이 올랐어요. 이게 주택연금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특히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이 의료급여를 지원을 받으면 아까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길거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스타디 해보시고. 넷째,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라. 저는 이걸 강추를 하는데 삶의 터전을 옮겨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동네에서 이제 잡화점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70쯤에 39인가의 그 가게를 접었어요. 같이 이제 헬스를 하던 양반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꼴찌를 몰랐다는 거예요. 69에 와이프가 일주일에 5만 원 용돈 준대요. 그럼 한 달이면 이 용돈이 얼마야? 20만 원. PD님 둘이 지금 여의도에서 점심 먹으려면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 5만 원이죠. 근데 월 20만 원의 용돈을 책정했는데 한꺼번에 20만 원을 안 준다는 거야. 왜냐면 20만 원 한꺼번에 주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가서 술 한잔 먹고. 그 친구들 만나면 한 잔 먹으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5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 꼴이 아니다는 거지.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 없어요. 그 성격 좋았던 양반이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이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습니다. 소일거리로 문화센터라든가 동행프라자라든가 주민센터에 가면 그 컴퓨터 많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가서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시오. 이거 하다못해 휴대폰 3일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놀면 또 생기가 도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 서치하다가 시골 빈집 연결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개최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천에 내려가셨는데 예천에 그 빈집을 들어갔는데 연세가 50만 원이에요. 명목상. 그리고 텃밭이 1000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니까는 이사 비용도 지고 집 수리 비용도 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주더래요. 더 결정적인 것은 동네 나이 먹은 70 먹은 사람이 내려가니까 그 80대의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 완전히 애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누님들이 동네 형님들이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아주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천평을 일구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보통 어떤 사람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새로 짓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파산까지 가면서 동네 텃세 감당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살인사건도 많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육관에서 놀던 어르신들 얻지 못하던 사람들 거기다 동네 이쪽으로 아주 터가 돼가지고 1000평의 땅을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얼굴 혈색이 달라졌어요. 건강도 좋고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새로운 어떤 미래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굳이 도시에서 있을 필요 없다. 360만 원 적정 생활비 벌 수 있다 없다? 벌 수 없다. 그거를 인정을 하실 필요는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 제가 경기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복중에 갔었는데 5시쯤에 이제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갔는데 할머니 한 8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할머니가 이제 70 초반인데 아주 곱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무근로하고 기초연금 받아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요? 하니까 의료비라는 거예요. 병원비. 그 70만 원 받으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뭐냐? 의료비, 병원비, 약값이라는 거예요. 7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비, 약값. 그럼 생활비는 경로당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톱 치고 공국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주인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건데 돈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죠. 나이 먹었다고 돈에 대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80 넘은 양반들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70대라고 한다면 도서관 다니면서 뭐 주식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소액으로 그래서 그 테크닉이 진짜 고수까지 경제에 오르면 적은 소액으로 한 달에 30-40만 원 벌기는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파산을 갑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벌 수 없는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돈 공부를 하시면 또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돈 버는 데는 그 나이 먹었다고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게 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나이 먹었을 때 돈 벌 수 없다. 그러면 현실은 절약해라. 그리고 삶의 터전 근로소득 만들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그러면 사는 건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